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 설계 1학년 2학기 이제 올해가 2021년인데요. 다시 3주 만에 비대면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좀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굉장히 친근감이 또 느껴지고 또 이렇게 비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상당히 좀 여러분들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좀 소개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 1학년 2학기 시간표를 보니까 우리 기계설계 전공 학생들은 이제 2시간 또 이렇게 제 강의 듣자고 또 나오는 것도 좀 미안하고 또 다른 반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오후에 수고들 하는 것들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얼굴도 한번 좀 뭐 만나서 보면서 또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뭐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본연의 그 진로 설계의 그 목표, 여러분들 그 미래에 어떻게 그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너무나 이제 살아가는 게 좀 막연하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직장을 잡는지 뭐 이런 정도까지라도 좀 설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로 설계 그 보니까 이제 책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책을 아직까지 준비를 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하나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목차에 앞서서 저희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인데요. 그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건물은 이제 본관입니다. 여기 이제 주요 부서들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 총장님실도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 기숙사죠.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 있고 요 밑에는 이제 교수연구동. 제가 이제 뭐 여학생 기숙사는 잘 설명을 뭐 가보긴 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국제교육원 시절 당시에 외국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오게 되면은 가장 우선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어떤 그 연결해 주는 분들 하여튼 그 뭐 유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학에 오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이제 기숙사가 있냐. 근데 이제 아다시피 어, 처음에 입학을 해서는 이제 이쪽 지리가 좀 낯설고 잘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안전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이 이제 기숙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때로는 또 이제 자유를 또 이렇게 좀 속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안전을 이제 보장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많이 이제 그 좀 구속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면 하여튼 뭐 우리가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그 신체의 자유를 이제 좀 희생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보장되는 범주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특별한 또 상황이어서 어떤 우리 이제 제가 이런 뭐 인성과 소양이라든지 진로 설계 사람의 내면을 좀 다스리는 내면을 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런 과목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핸들이 틀면 좌측으로 가면 쓰러지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가 유지되듯이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이제 뭐 서두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저희 학부에서도 이제 뭐 그 2학년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정도로 또 괜히 공포에 질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지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제 그 기저질환, 그 몸이 원래 허약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지만 뭐 일반인들은 뭐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그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침에 집에 나오게 되다 보면은 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분명히 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밖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뭐 사고라든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치명률 근데 또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뭐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건물이 이제 저희 대학 교수연구동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행정부서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여기 그 1층에도 보면은 상당히 그 카페처럼 잘 꾸며져 있는데 여러분들 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가 넘는 큰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쉴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금 좀 지났지만은 이제 제 첫 과에서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혁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많이 듣고 있어서 뭐 요즘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또 뭐 요즘 뭐 코인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막 그 밖에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또 교통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세상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되고요.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잘 대비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미리미리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4차 산업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과거에 또 그 떴던 그 직업들이 지금은 이제 또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좀 나오게 되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이직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또 특히 예를 들어보면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한번 취업을 하면 웬만해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물론 하여튼 일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뭐 저희 나라도 꽤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한전이라든지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직장 공무원이라든지 또 선생이라든지 한번 직장을 가지게 되면 하여튼 평생 거의 뭐 정년할 때까지 물론 저도 지금 대학 교수 생활을 30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평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나서 이제 일반 직장 한 연구소 한 4년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평생 이렇게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제 괜찮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이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정년을 하고 나서도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또 나머지 또 제 뭐 세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되는 또 그런 준비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직장을 갖든 뭘 하든 제가 이제 운동으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잘 키워서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잘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굉장히 그 앞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좀 적게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대학도 이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령 인구의 감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은 대학대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외국인 유학생도 받고 있고 또 뭐 이번 겨울에는 이제 국제교육원 그 원장님 얘기로는 또 이번 겨울에 면접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가시게 되면 내년 3월 달에는 한국말을 좀 하지 않는 영어로 강의를 해달라는 사람들도 봤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간 거는 뭐 놀러 간 거 하고 뭐 업무 때문에 출장 간 거 하고 뭐 연수 조금 다녀온 게 이제 단데 어쨌든 영어 트랙으로 강의를 좀 해야 되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여튼 한 학기는 매우 힘들겠죠. 안 해보는 거라. 근데 아마도 한 학기가 또 지나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을 좀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적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제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CST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는 뭐 하여튼 에너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에너지가. 나는 뭐 어떤 그 판단을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여기 뭐 이상한 게 이제 제가 저작권 그죠? 뭐 있어가지고 아마 카피를 하는데 이게 떴네요. 다음에는 이게 좀 지워야 될 텐데. 서막이는 어때요? 서막이는 지금 뭐 강력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강력함이 있다라는 거죠. 턱도 물론 강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곤충들과 싸울 때 이쪽을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쪽은 뭐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면 상당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몸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참 괜찮은데 한 부분이 뭐 너무 약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이렇게 커버하는. 근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한 부분들은 뭐 여기 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뼈로 잘 감싸고 뭐 이렇게 완충도 시키고 머리카락도 있고 또 여기 심장도 갈비뼈가 있어가지고 충격이 오더라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이 어디가 좀 이렇게 좀 강하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로 설계 시간에 이제 인생 뉴스 작성하기라는 이제 코너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인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죠. 뭐냐면은 올해 미리 같은 자기가 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봐야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거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게 생기면 이제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이러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꾸미게 되면은 그때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야, 이게 자격증이 좀 부족한데, 아니면 뭐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한데 얘기를 해도, 그때 가서는 별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학기에 진로 설계를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나의 과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그 이력을 갖게 되고 어떤 경력을 갖게 되고 어떤 내가 그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회고하면서 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앞으로 꿈꾸는 세상, 앞으로 어떤 그 삶을 사는 게 좋겠는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리모컨으로 켜도 좀 안 켜지네요. 좀 더운데 어쨌든
에,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자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뉴스 데스크에서 방송사에서 뭐 9시 뉴스 이런 것들만 인생적인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서 나의 진로 설계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대학 나왔는지 이것도 뭐 많이 뭐 따졌지만은 뭐 지금도 물론 따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NCS라고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진로 로드맵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진로 설계 그 목차 이 책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입사 서류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이제 1, 2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시간 할애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 나와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뭐 브랜드 어떤 이제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차도 보면은 뭐 볼보라든지 뭐 BMW, 벤츠 이렇게 이제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도 남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취업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나는 어떤 그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이냐, 남들에게 어떻게 좋게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 광고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수능 시험을 보고 사지선다형, 물론 앞으로도 기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점점 더 이제 90% 이상은 전부 다 주관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주관식의 문제지 그냥 객관식으로 어떤 그 예를 두고서 찍어서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참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보면은 그 스토리가 좋은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스토리가 좋아야 이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얼마만큼 뭐 비용을 많이 들이는지 또 뭐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어떤 짜임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니면 뭐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작가의 어떤 그 시나리오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그 드라마로 맞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뭐 평탄하고 뭐 넉넉하고 뭐 그것만 계속 이어지면 아마 그 드라마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아주 뭐 갖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죠?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좀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위로도 받고 또 그 드라마 속에서 자기 그 도취가 돼가지고 그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나 자신이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매우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그 나의 어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어떤 것들을 더 잘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리만족, 하여튼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도 하고 뭐 또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뭐 아니면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그 스토리, 이 자기 어떤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은 굉장히 어떤 평탄한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또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역경을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항목별로 이제 입사서류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뭐 회사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자신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원래 이제 가방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담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서류처를 만들면 되는데,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자료도 올려놓고 사진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또 편집해서 쓰게 되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과에서는 우리 이제 진로 설계에서 윤리 문제를 좀 다뤄야 돼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이제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 윤리, 근로 윤리.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은, 조만간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데, 내가 뭐 어떤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직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누구한테 뭐 넘기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너무 좀 뭐 피상적인가요? 하여튼 뭐 내가 어떤 뭐 보험회사의 직원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고객들의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어떤 뭐 피싱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직장에서 어떤 또 뭐 자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지, 어떤 그 정보를 하여튼 뭐 국가 공익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용을 한다든지 측근에게 넘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제 직업 윤리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뭐 공동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의 어떤 자세, 이제 보면은 뭐 근로를 하는데 내가 성실하게 어쨌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불성실하다든지 뭐 어떤 자리를 이탈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이제 성윤리, 요즘 뭐 굉장히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시대가 복잡해져서 뭐 핸드폰으로 인해서도 이제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뭐 불법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어떤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성윤리, 뭐 남자든 여자든 또 직장에서 어떤 서로 지켜야 되는 성윤리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예절, 또 이게 이제 직장에서 예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여튼 사람은 어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예의 범절이 이것도 잘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윤리하고 공동체윤리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이제 우리가 뭐 학생들은 대기업을 다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또 강소 중소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또 대기업만큼 괜찮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그냥 대기업만 또 이렇게 바라보는데, 대기업이 되면 뭐 좋겠지만은 또 대기업도 또 하나는 어떤 부서에 배정을 받느냐는 또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또 직장을 그만두는 부분이,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직장 상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또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제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뭐 산에서 좋은 뭐 50년 묵은 더덕을 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더덕을 길바닥에서 파는 거랑
그거를 잘 감정을 해서 백화점에 내는 거랑 하여튼 어디가 더 비싸게 잘 팔겠습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거겠죠.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걸 텐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도 좋지만 잘 정리하고 또 상대방이 좋은 그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하게 그랬지만은 하여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뭐 옷을 입는 것부터 또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면 다 붙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시험이나 면접을 봤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붙여주지 않으면 이게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또 내가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정중하게 청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입사 서류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서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해서 내 기본적인 어떤 그 포맷에다가 거기다 이제 더 얹어서 그 회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입사 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취업처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서 한번 보내보면은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포트폴리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좋을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원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때 어떻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학기에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하는데 물론 뭐 1학기 때도 그런 거 덜어 했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이력이나 경력이 늘어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여러분들 백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떤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엔 취업지원실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가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래서 이제 저 의자는 의자 입장에서는 그죠? 누가 앉게 될까? 물론 그 생각을 하는 이제 무생물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저 빈 의자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자리는 어딜까? 물론 뭐 저거는 벤치이기 때문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겠죠. 물론 또 뭐 인생 자체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생에 그죠? 힘들 때 저 의자에 잠깐 좀 앉아서 좀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좀 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캠퍼스에 있는 의자를 하나 사진 찍어서 돼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